안녕하세요. 포영. 오늘은 미국 자산 시장하고 그리고 우리 코스피 시장도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 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좁은 박스권이에요. 약 한 달 이상 상하로 2% 안팎.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 약 한 99% 그런 형태지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오르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들어가면 내려버리고, 또 내릴 것 같아서 확인하고 매도하면 또 올라버리고, 그죠? 그게 이제 박스권 장세의 어려움이면서 또 특징인데, 여하튼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요. 다만 석유만 지난 어저께네요.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하면서 하루에 한 8% 급등했어요. 또 이란이 또 보복 공격을 하면서 아마 이게 불안한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선물 시장을 보니까 건월물이 훨씬 높아요. 차월물보다. 이 얘기는 결국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즉, 한 달 후에는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 또 이거 미국도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될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낮는데, 양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쭉 유가가 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시설 공격을 해갖고 우리가 시켰다면 지속할 실익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유전에 대한 폭격이라 할까요? 이것은 또 이스라엘한테 제한을 가하고 있거든요. 쉽게 하면 석유 시설은 파괴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가 폭등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자산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영향력이 조금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면 석유 시설은 파괴하지 않는다면 양쪽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은 유가가 상승하는데 한계는 있다고 봐요. 근데 워낙 이제 그동안 저평가된 부분도 있으니까 지난 아마 약 한 달 됐나요? 5월 한 초 정도 됐을 거예요. 60달러 했거든요, 배럴당. 근데 어제 종가 기준 7월물입니다. 73.2불까지, 한때는 77불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종가는 73불로 끝났으니까 한 달 만에 20% 상승했습니다. 자산시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매력적인데, 대부분 몰랐겠죠. 모르고 아까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유가도 거의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매도를 하고 한 경우에는 ETF 그런 것들 많으니까요. 매도를 했는데 7% 이상 올라보면 레버리지 두 배로 써버리면 하루에 거의 15% 정도 손해가 나죠. 그러니까 알고 대응했느냐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느냐의 그런 관점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하면 큰 문제 없어요. 우리 코스피 시장도 최근에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죠. 4월 초에 2,500이 한테 깨졌죠. 근데 2,900까지 올랐으니까 약 한 20% 올랐으니
개별 종목으로 보면 특히 저평가된 종목, 그건 30% 이상 올랐을 거예요. 또 새 정부가 상법 개정을 하면 그 지주사 같은 그런 뭐 성장성은 낮지만 그렇지만 안정적인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저평가돼 있어. 그런 또 주식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성장주라는 이 말도 애매해요.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성장주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장이라는 말 자체는 기업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성장하잖아요. 근데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성장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익이 수반이 안 돼요. 그래서 성장형이라는 말이 무엇이 성장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장을 한다면 기업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성장한다고 하면 지식 수준이 발전하거나 아니면 키가 크거나 아니면 근육이 좋아지거나 뭔가 흔적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성장주는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금량도 굉장히 성장주로 각광받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상황에 직면했잖아요. 뭐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그분들은 성장주야. 그러니까 AI도 성장주인데 뜯어보면 막 2년 연속 적자, 또 1년간 뭐 지금 현재 이익도 없고 그런 걸 성장주라고 해요. 교육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단어가 성장이라는 단어가 정권 전문가들만 다르게 뭐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국어 사전에 있는 성장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성장한다는 말이 외형적으로도 성장하지만은 내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권 전문가들은 내실은 없는, 그리고 매출액조차도 뭐 어문스러운 그냥 테마주라에 묶어 갖고 성장주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간의 문화예요.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시도 분석이 어렵거든요. 주식시장도 채권은 더 어렵지만은 주식시장을 알락하면 우선은 매출액 증가율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성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익성, 이익도 같이 수반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우리가 보자고죠. 근데 자동차 회사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도 2차 전지 만들 수 있잖아요. 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수반될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영업이익이 좋으면 자동차 회사가 직접 해버리죠. 왜 그 좋은 거를 그 2차 전지만 생산하는 업체에 맡겨 있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성장성이 없는 주식이에요. 특히 이익 관련 성장성, 즉 수익성은 없는 거예요. 네? 성장이란 말 속에서는 수익성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은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성장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금량도 성장주, 또 뭐도 성장주, 또 안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지주회사들, 그렇잖아요. 지주회사들은 꾸준히 성장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또 별 볼 일 없는 주식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또 그런 주식은 자본금이 크잖아요, 지주회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금만 올라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그 사이비 정권 전문가들,
뭐 애널리스트들 다 포함되죠. 그 사람들 때문에 저평가된 거예요. 스카이디아에 나와도 환율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교수들도 모르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 원자재 수입해가 수출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잖아요. 환율 모르고 어떻게 돼요? 환율 등락폭이 지난 약 한 2달 동안 뭐 10% 이상 그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환율 방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큰데 지금 애널리스트 중에 환율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작전주만 손을 대는 거예요. 분석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환율은 수익성을 결정하죠. 매출액도 결정하죠. 한국에서는 환율만큼 중요한 변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진율이 4%인데 환율이 10% 등락했고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110원대에서 1450원, 6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20% 이상 올라온 거예요. 그걸 몰랐다가 말이죠. 대부분. 그리고 이번에 내릴 때도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환율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잘 안 되겠죠. 그 수익성 전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작전주만 손을 대는 거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그 회사가 외화빚도 있을 수 있고 수출도 있고 수입도 있고 하면 환율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돼요. 보고서에.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보고서에 유행가 가사가 되는 거예요. 2차전지 좋다 하더라. 시중에 떠도는 소문만 정리하는 거지. 그게 정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전 세력만 있는 거예요. 한국은 바람 잡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다 모두 다가 바람 잡는 전문가. 그러니까 없는 것도 과장하고 있는 것은 숨기고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주식을 대단한 주식으로 포장하고 그런 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아니냐. 상법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애널리스트 자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 안 되는 애들한테 막 월급을 뭐 연봉이죠. 연봉을 막 2억씩 3억씩 준단 말이죠. 능력은 옛날 그 고등학교 여상이나 그 남자도 상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요. 그때 걔들보다도 스카이대 출신이 실력이 안 돼요. 할 줄 아는 거는 그 요약 또 단어 압축해가 말하는 거. 집에 간다를 표현을 예를 들어 집가 뭐 이런 식. 예? 그건 실력이 아니고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하여튼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상법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정권 전문가 차질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환율 결정 원리 아는 사람 없거든요. 시장금리도 몰라가지고 맨날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대학 교수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시를 분석할 능력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아니면 금양과 같은 뭐 이상한 주식을 갖다가 엄청난 주식인 것처럼 막 과대 포장하고 또 속이고 그런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면 방해꾼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시장에서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 90%.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그 정권 전문가 중에 90%는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다. 참고로 이제 박사건 이제 등락을 할 때 접근 방법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면 상당히 성공률이 낮아요. 왜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승 확인하고 배팅하면 하락하고 하락 반전 확인
또 투자하면 상승하는 뭐 형태가 반복되니까요. 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정권 전문가의 자질이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정권 전문가를 못 믿는다면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언젠가 한번 제가 그 K 뭡니까? 어 제가 이제 이 종목 괜찮다고 하는 그 주식 중에서 한동안 내린 게 있는데 요 근래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고요. 왜냐면 실적이 괜찮으면 시간의 문제일 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권 문화 때문에, 즉 그 엉터리 정권 전문가들이 내용이 있고 안전하고 이런 주식은 성장성이 없고, 즉 수익성이 수반되는 회사는 성장성이 없고,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회사만 성장주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저평가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증시가 저평가되었고, 새 정부 들어와 갖고 작전 세력 퇴출시키고자 하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그런 주식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니까 어떤 조정을 한번 받으면 그런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한국 증시에서 미국보다 더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